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 접근법을 활용한 특허 추천기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DTILab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목차는 논문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2021년에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 이 서브 도메인 단에서 특허를 식별할 수 있는 특허 추천기를 개발한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지식재산권 IP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순자산 중에서도 이 무형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속하고 있는 특허 출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혹은 특허 출원 이후에 나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특허는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특허 검색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허 검색은 단순히 권리에 대한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망한 기술 분야 혹은 향후 트렌드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CPC와 IPC 같은 기술 분류 코드를 가지고 특허를 검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특허 출원에 앞서서 기술 동향을 조사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서브 도메인 관점에서 특허 추천에 초점을 둔 특허 추천기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술 분류 코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서의 컨텍스트를 고려를 해서 관련된 문서를 추천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본 연구에서는 이 특허 검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트로덕션에서 강조를 했지만 이 연구는 특허 검색이 아니라 특허 추천에 관련된 연구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추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향후에 케이스 스터디로 그런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특허 추천에 대한 연구까지만을 스코프로 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이런 방법론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본 연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허 검색이 아닌 특허 추천에 관한 연구, 특히 컨텍스트를 고려를 해서 의미론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과 의미 분석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행동을 바탕으로 관심사를 제공해주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쇼핑몰 상품 추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 시스템은 크게 컨텐츠 베이지드, 콜래보레이티드,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콜래보레이티드 필터링은 또 다시 메모리 베이지드 혹은 모델 베이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베이지 필터링 방법은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는 경우에 그 아이템과 비슷한 콘텐츠를 가진 다른 아이템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로 이런 피처를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TF-IDF 방법이 자주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이템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아이템을 몇 종류의 클러스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클러스터 A 안에 있는 아이템을 구매를 했다면 이 클러스터 A 안에 있는 또 다른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것이 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사용자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하나하나 파악할 필요가 없이 아이템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이템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잘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메타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추천 시스템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래보레이티드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정보를 바탕으로 비슷한 사용자를 찾고 비슷한 사용자가 이전에 봤던 아이템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것이 컨셉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콜래보레이티드 필터링은 메모리 베이지드와 모델 베이지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메모리 기반의 방법은 데이터로 주어지는 유저와 아이템 매트릭스 그대로 다 활용을 해서 특정 유저가 아이템에게 줄 레이팅을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기반 방법은 이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예측은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사실 이 메모리 기반의 방법은 또 유저 기반, 아이템 기반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 이 매트릭스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보시면 이 유저 기반은 예를 들어서 이 검정 단발머리 손님이 강아지 양말이랑 조끼 그리고 가방을 샀다라고 하면 가장 유사한 이 흑백 단발머리와 가장 유사한 쇼핑 목록을 가지고 있는 이 갈색머리 아저씨 손님에게 강아지 조끼를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이템 기반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가방을 구매한 사용자 목록과 가장 유사한 이 강아지 가방을 구매한 사람들은 주로 이 강아지 양말을 구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가방을 구매한 사용자 목록과 가장 유사한 강아지 양말에 대한 항목을 이 분홍머리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추천 방식은 콘텐츠와 그 앞서 이야기했던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합친 방법입니다. 정말 많은 파생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데이터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는 맨 처음에 살펴봤던 콘텐츠 기반 필터링으로 이 추천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협업 필터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추천 시스템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혹은 새로운 방법론들을 제안을 해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추천이라는 건 특정 특허 혹은 특정 기술 영역에 대한 기능을 기반으로 관련 특허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의 다음으로 지금부터는 의미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 분석은 말 그대로 긴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LSA, LDA 알고리즘들이 잘 사용되어 왔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텍스트를 벡터 공간에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텍스트의 의미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워드2백, 패스트 텍스트, 글로브 등이 연구되어 왔고 최근에는 딥러닝 모델들을 이용한 언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지만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기 모델인 워드2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 외의 내용은 딥러닝 기반의 그런 모델들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드2백은 12OW 그리고 스킵그램으로 추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두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에 따른 차이는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12OW는 그림의 왼쪽 부분과 같이 이 주변 단어를 몇 개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윈도우 사이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센텐스가 있다면 이 DTI라는 빈칸을 예측하기 위해서 나는 연구실 학생이다 이런 주변 단어들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스킵그램은 그 반대로 특정 단어를 가지고 주변의 컨텍스트를 포착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럼 이 12OW에 대한 학습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학습시킬 모든 단어들을 원한 인코딩으로 해서 벡터화를 시키고 이 원한 인코딩 방식의 단어 파라미터 웨이트와 곱해져서 이 임베딩 워드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각각의 단어마다 벡터 값에 대한 평균을 내서 파라미터를 곱하고 최종적으로는 소프트맥스를 활용해서 확률 값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런 벡터화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특허 문서의 의미론적인 내용을 반영한 임베딩을 수행하고 본 연구에서는 워드2백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독2백을 이용을 해서 특허 문서를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왜냐면 독투백은 이 워드투백의 개념에서 이 문서에 대한 ID 값만 추가된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워드투백에서 백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추후에 진행을 하게 될 케이스 스터디의 기술 분야인 스마트 머시너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계 분야는 크게 센싱, 디시전, 그리고 컨트롤에 대한 서브 도메인으로 나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도메인을 포함해서 총 서브 도메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서브 도메인이 7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자가 제안한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전체 프로세스는 크게 초기 특허와 후보 특허의 분석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특허를 수집해서 핵심구를 식별하고 이 핵심구를 바탕으로 후보 특허를 검색을 해서 이 독투백을 이용한 벡터화를 통해 이들 간의 유사도를 도출을 함으로써 특허 추천을 수행하는 것이 개략적인 과정입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 A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미흡했는데 우선은 서브 도메인과 관련성이 높은 초기 특허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특허를 수집을 하고 이 워드2백을 이용을 해서 모든 단어 벡터를 도출하고 평균화해서 결국 이 서브 도메인에 대한 초기 특허의 중심점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고 중심에 가장 가까운 핵심 문구를 선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추출한 이런 핵심구를 바탕으로 특허 DB에서 후보 특허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독투백을 이용해서 초기 특허와 후보 특허를 포함한 모든 특허를 벡터화해서 유사한 특허를 추천해주는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뒷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표 3.1에 대한 특허들을 바탕으로 방법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특허는 후보 특허들로 어떤 핵심구 선택과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예시 특허들입니다. 이제 이 특허들을 원활 인코딩을 해서 각각의 단어들을 나타내는데 이 위의 예시에서는 이 타이틀에 대한 예시에서는 겹치는 것들을 제외하고 총 14글자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총 14차원, 그리고 여기서 특허 ID 값을 포함을 해서 총 17차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defect라는 단어를 누락을 해서 16차원으로 잘못된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논문의 그림에 오류가 있으니 이 앞에 있는 표 3.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는 독투백의 PVDM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하나의 단어 벡터와 앞에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윈도우 사이즈 단어들을 컨텍스트로 사용을 해서 맨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훈련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 이 논문에서 윈도우 사이즈는 2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샘플을 확인을 해보면 그 2개씩 묶여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 아키텍처 역시 이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독투백이기 때문에 페이턴트 ID 값을 포함을 해서 총 17차원으로 인풋이 되고 윈도우 사이즈 2로 묶인 단어들이 인풋이 되어서 훈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크기는 아마도 이 어떤 웨이트 값을 고려를 해서 임의로 정해진 크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독투백 모델의 은닉층과 출력층에 대한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풋, 그리고 히든, 그리고 최종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로 확인을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는 이 아웃풋 레이어에 연결이 되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타겟 단어의 원합 벡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역전파를 사용을 해서 가중치 행렬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되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후보 특허의 벡터와 초기
특허의 벡터에 대한 평균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유사도가 높은 후보 특허를 그 서브 도메인의 집합으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본 연구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살펴봤듯이 스마트 기계 기술 사례를 대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기계 기술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지, 의사결정, 제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언급한 바 있고 본 연구에서는 덜벤트 이노베이션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데이터베이스인데 70개국 이상에서 7,500만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정보 검색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기 특허 수집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논문이나 기사, 뉴스 기사 혹은 기술 보고서 같은 데에서 수집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표 4.1과 같은 검색식을 작성을 해서 이 세 가지 서브 도메인 단에서의 특허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개수들이 수집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제목을 읽고 특허의 초록이나 첨구 범위를 하나하나 매뉴얼리하게 스크리닝을 해서 서브 도메인의 초기 특허와 관련된 특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초기 특허를 그 표 4.1의 검색식으로 수집을 했다. 그러면 이 relevant patent 프로세스와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방금 이야기한 전문가의 매뉴얼리하게 그 스크리닝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하지만 방법론 단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워드2백을 이용을 해서 이 핵심구를 추출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방법론과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설명이 매칭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방법론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없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이니셜 페이턴트 셀렉션에 대한 이 A 프로세스와 캔디데이트 페이턴트 서칭에 대한 B 프로세스의 결과를 각각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리뷰를 들어보시다가 나중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 대한 내용 이후로는 바로 초기 특허와 추천 특허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주는 것으로 논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서브 도메인 중에서도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하위 레벨에 대한 그 결과들을 케이스 스터디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함 진단에 대한 초기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공작 기계에서 초기 결함을 발견해서 나중에 결함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지 관리와 관련된 특허들이고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신경망 모델이나 SVM 같은 기계학습 분류 모델이 이런 특허들에서 사용돼서 기계가 정상인지 혹은 수리가 필요한지 이런 그 결함 여부를 판단을 하는 특허들입니다. 추천 결과, 기계, 터빈 엔진, 항공 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계학습 방법들을 사용한 특허들이고 초기 특허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정성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 인텔리전스에 대한 초기 특허는 웨이퍼 생산을 위한 결함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 회로 웨이퍼는 굉장히 정교한 제품이라서 결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KLA10Co라는 이 회사에서 불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특허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광학이나 센서 기술을 사용해서 결함을 감지하는 특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추천 결과 이 KLA10Co라는 기업이 주를 이루는 특허들이 동일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광학 시스템이나 감지 장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웨이퍼 수율을 훨씬 높이기 위한 결함 발견 혹은 방지 이런 것들이 특허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은 IPC 매칭과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IPC 매칭을 통한 검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이 IPC 매칭을 바탕으로 한 검증은 이런 초기 특허들에서 등장한 IPC들을 모두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대상 IPC를 선정을 합니다. 이 대상 IPC는 3개 이상의 초기 특허들에서 할당된 이 IPC 값으로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추천 특허에서 우리가 앞서 선정한 대표 대상 IPC가 하나 이상 있으면 렐러번스하다라고 간주하기로 연구자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표에서는 원격 제어에 대한 초기 특허의 IPC에서 B25J001300 그리고 000916 그리고 GOD 000-102 이것들이 대상 IPC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추천된 특허들에서는 우리가 앞서 도출한 대상 IPC 3개에 대한 IPC들이 각각의 특허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1개 이상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렐러번스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장진단 초기 특허와 추천 특허에 대한 IPC 비교인데, 이 대상 IPC는 주황색으로 색칠한 B25J001300 GOBB 002302 그리고 G01M00900 이 대상 IPC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추천 특허에서도 결과가 잘 도출이 되었고, 특허의 내용적인 부분도 직접 읽고 확인했을 때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총 6개의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한 결과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IPC 매칭 외에도 이렇게 전문가가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읽으면서 검증을 수행을 했는데, 이 전문가 검증은 정성적으로 매뉴얼리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렐러번스에 대한 여부를 렐러번스 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전문가 기반의 검증은 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추천 시스템을 사용을 해도 전문가 평가에 못지않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제안한 이 독특의 기반의 방법론이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성능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전문가 기반 그리고 IPC 기반의 매칭에 대한 검증을 각각 수행을 했을 때 기존의 모델들보다 이 독투백 기반의 모델이 10%에서 15%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본 연구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성 있는 특허 문서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제안을 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특허를 의미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캔디데이트 특허에서 훨씬 더 유사한 하위 레벨의 특허를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검증으로는 IPC와 전문가 기반의 매칭을 통해서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도메인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 없이도 특허 추천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 이 연구의 기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시사점은 모델 프로세스가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음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해서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 5년이 넘지 않은 그 논문인데 훨씬 생각보다 올드하고 아웃데이티드된 모델이 사용이 되었고, 기존의 이런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설계를 할 기존의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해서 온톨로지가 구축이 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검색과 관련된 개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검색 시스템과 추천 시스템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이 렐러번스를 바이너리하게 평가를 하는
그 기준과 검증 방법에 대해서 연구자가 그 스코프를 잘 설정을 해서 명확하게 과정을 했다는 점이 조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